애니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해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힘을 각성하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언제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멋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엄청난 각성으로 적은 물론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캐릭터들의 명장면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성진우는 최악체로 불릴 정도로 힘없고 능력도 없는 2급 헌터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정체불명의 던전에서 퀘스트를 통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もらったポイントは好きな能力に分配可能だ。能力値を上げればそれだけ強くなる。 그렇게 점점 강해지던 성진우는 전직 퀘스트에서 이그리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본 순간부터 자신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맨손 6탄전까지 이어가며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이죠. 하지만 퀘스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직 퀘스트 내부에서 새로운 기사들과 몬스터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죠. 기사를 처치하는 속도보다 게이트에서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른 데다 피로도도 이미 많이 쌓여있는 상황. 성진우는 귀환석을 사용하려 했지만 기사의 공격에 귀환석을 놓치고 마는데요. 옛 동료들, 심지어 과거 자신의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한 성진우는 결국 지쳐 쓰러지고 どうなったっけ。運の実力のうちってやつ、どうやらお前をここで死なせたくないみたいだね。ここペナルティーゾーン。 페널티 구역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살아남은 진우는 체력과 만화를 회복하고 다시 전직 퀘스트장으로 돌아가 あと4体あと3体 남아있는 적들을 전부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 그림자 군주로 이어지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죠. 명령어 일어나라의 미친 간지는 물론 처음 마주했을 땐 압도감에 숨이 막힐 정도였던 이그리트가 이제 진우의 든든한 그림자 병사가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더해 한계에 달했을 때 지금까지 페널티였던 공간이 버프가 된 순간이 다른 각성씬보다 더 색다르게 다가왔어요. 起きろ イグリット、それがお前の名前だ。 조르노 조바나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마약을 몰아내고 진짜 정의로운 갱스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 조직의 보스 디아볼로를 쓰러뜨려야 했죠. 하지만 디아볼로는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인물인데다가 스탠드 능력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キングクリムゾン、この世の時間は消し飛び、空の雲はちぎれ飛んだことに気づかず、時間の消し飛んだ世界で私だけがこの動きに対応できる。 엄청난 노력 끝에 디아볼로와 최종 결전을 시작하지만 마지막 희망이었던 화살이 조르노를 선택하지 않는 미래를 본 디아블로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만만해지죠. お前は矢に拒否されたんだ。ジョルノ、待ってミスター、あれはまさか。 하지만 디아블로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あれはゴールドエクスペリエンスレクイエム。真実から出た誠の行動は決して滅びはしない。キングクリムゾン、我以外の全ての時間は消し飛ぶ。 그렇게 탄생한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의 능력은 상대의 행동과 결과를 0으로 되돌리는 힘. これがレクイエムだ。お前の能力が実際に起こす動きを見ている。しかしお前はどこへも向かうことはない。 이 엄청난 스탠드의 임팩트 덕분에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은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조조 시리즈 전체의 명장면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유명해졌죠. 월화천충은 블리치의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의 대표 필살기로 작품의 상징과도 같은 참격 기술인데요. 팔에 용압을 실어 거대한 검기를 날린다는 원리로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바뀌는 분위기와 역대급 연출로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이젠 소스케와의 최종 결전에서 사용한 최후의 월화천충으로 무월이라는 기술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これが最後の月牙天章だ。
이때 아이젠은 호로와 사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초월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무월 상태의 이치고는 그런 아이젠조차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습니다. 黒崎一郎君は超越者たる私の手による死を迎える終わりだ 그동안 최강자로 군림하던 아이젠의 검격을 맨손으로 막아내고 압도적인 영합과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최후의 월하천충은 내면의 힘을 해방하는 것을 주저하던 이치고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시키고 맞이한 각성인데요. 그렇기에 그동안 성장을 지켜본 팬들에게 더 큰 감동과 충격을 선사했죠. 人間ごときがこの私を超えるだろうそんなはずがあるか無月 비민가에서 모두에게 따돌림 받으며 살아가는 주인공 루도는 자신을 보살펴주던 레그토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쓰레기로 오염된 나락으로 추방되고 마는데요. 나락 추방은 죄수의 목숨을 뺏기 위해 시행되는 극형과 같은 형벌이었지만 루도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목숨을 건지죠. 하지만 나락 추방보다 더 끔찍한 일이 루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신 매매범들이 루도를 납치한 뒤 루도를 묶어놓고 분풀이 상대로 삼은 것인데요. 평생 버려지고 억울하게 쫓겨난 루도의 분노는 마침내 완전히 폭발해버리죠. どいつもこいつも上田の下だなもう俺は我慢しねえぞ 순식간에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무기로 만들어버리며 기반 능력을 각성한 루도. 단순히 힘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쓰레기처럼 대우하던 소년이 자신처럼 버려진 물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物に命を与え力を引き出す能力者大事に使ってやればきっといつか魂が宿る使えるもの一つじゃねえのかよ 지옥락의 가비마루는 작품 초반부터 최강급으로 여겨지던 닌자인데요. 民法非暴士 하지만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상 초월의 이 세계. 신선향에서는 그런 가비마루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죠. 특히 인간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인 천선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꼭 꺾어야 하는 적이었습니다. 妻の元に帰るために死んでも生きて帰る 하지만 수천 년을 살아온 천선의 힘은 인간인 가비마루에게 너무나도 높았고 압도적인 힘에 밀리던 순간 가비마루 앞에 구세주처럼 메이라는 소녀가 나타나 천선들이 사용하는 힘 타오의 원리를 알려주죠. タオ強いは弱いのみ弱いは強いの種全部大事 실전을 통해 메이가 알려준 타오의 흐름을 각성하는 가비마루. 이미 완성형에 도달해 있던 가비마루가 처음으로 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는 공포를 느끼고 한계를 넘어 성장한 순간이기에 더 소름 돋는데요. 게다가 가비마루가 타오를 깨달으면서 압도적이던 천선과 균형이 맞는 전투를 벌일 수 있어 더 긴장감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어요. 強い気配だけじゃない弱い気配も全てを感じる今ならわかる一滴の水が周囲とぶつかり波紋を作る様がわかるように まるで天使 블랙클로버의 야미 스케이로는 주인공 아스타의 대은인과 같은 존재로 마력이 전혀 없었던 아스타를 검은 포구 기사단에 영입해준 사람인데요. お前面白いうちの団に来いそしていつか魔法帝になってみせろ 이런 행실에서 알 수 있듯 최강의 실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하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캐릭터이죠. 검은 포구 기사단은 마법석을 회수하기 위해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해저 신전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俺も混ぜてもらおうか 하지만 백야의 마한 간부 베토 역시 마법석을 노리고 해저 신전에 나타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모든 인간들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마력과 재생 능력을 가진 베토가 정신적으로도 몰아붙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죠. 심지어 단장인 야미는 공간 격리 마법에 의해 관측탑 내부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은 도망치지 않고 팀워크를 맞춰 베토를 궁지로 몰아넣는데요. 그러자 자폭을 시도하며 단원들의 목숨까지 끌고 가려던 베토. はい来ましたお前らが死ぬ思いで戦ったんだ団長の俺が気張らねえわけにはいかねえだろ俺が限界超えられたのはお前らのおかげだよ 평소 단원들에게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 또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 거기에 간지나는 명대사까지 야미의 카리스마가 제대로 느껴지는 명장면이었어요. 闇まとい次元斬り
やばいよ絶望君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육성하는 프로젝트 블루록에 참가한 주인공 이사기 요이치. ちなみにブルーロックで敗れる奴はこの先一生日本代表に入る権利を失う 하지만 이미 블루록에는 괴물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우글우글했고 그에 비해 이사기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평범했는데요. 하지만 이사기에게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재능이 있었죠. 바로 경기 전체를 읽어내는 압도적인 공간지각 능력입니다. 그리고 블루록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사기는 자신의 재능을 점점 활용하기 시작하죠. 見えるちぎりと国神のルートそのファーサイドここが俺のゴールを生むテリトリー 하지만 이사기가 속한 팀이 무승부만 해도 블루록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 심지어 한 명이 퇴장당하고 프리킥까지 줬는데요. 1点ラストチャンスだ 팀플레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이사기. 하지만 블루록의 입소에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사기의 재능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見える感じるフィールドは俺が支配する内に入った普通のトラップじゃダメだダメだゴールのイメージがわからない黙れ俺のゴールで勝ちたい 특히 이 각성은 스포츠 장르 특유의 쫀득한 긴장감과 각성의 카타르시스가 섞여 있어 도파민이 폭발했던 장면이었습니다. そうだったのか俺の思考を止めていたのはトラップという選択俺のゴールド最後のピースはダイレクトシュート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최종 결전은 마지막답게 여러 상징적인 명장면들을 쏟아낸 전투였는데요. 당시 히어로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빌런들을 막기 위해 각자 흩어져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바쿠고는 가장 위험한 적 시가라키를 전력으로 맡고 있었죠. 他のみんな頼む 하지만 시가라키의 힘은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고 오히려 무리하게 힘을 끌어쓴 바쿠고의 몸만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体中がいて全部てめえが通った道だっけなまだお前に追いつけるか 결국 바쿠고는 시가라키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자신이 누구보다 동경했던 영웅. 言う機会なくなってたんだけど俺サイン欲しかったんだよな 올마이트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엣지 쇼트가 직접 바쿠고의 몸속으로 들어가 かけたものは俺が埋めて動かす俺がこの子の心臓になる 망가진 심장을 치료해주는데요. 그러고부터 시간이 지나 자신이 쓰러지기 전 떠올렸던 올마이트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하지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고 もうやめてくれ誰か彼を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바쿠고는 시가라키를 미도리아에게 맡긴 채 자신의 영웅 올마이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죠. 엄청난 연출과 서사 빌드업으로 미도리아와 바쿠고의 깊은 신뢰감과 우정, 그리고 올마이트와 바쿠고의 쌍방 구원 서사까지 완벽하게 뽑아내면서 최종전을 화려하게 장식해준 명장면이었습니다. こっちに来てくれるかな手をこんなものしか与えてやれないが俺がラスボスだオルフォー 충격적인 전개가 유독 많이 나오는 진격의 거인에서도 에렌 예거의 이 각성 장면은 역대급으로 꼽히는데요. 본격적으로 캐릭터들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거인과의 싸움 문제가 아닐 정도로 스토리가 확대되는 부분이라 더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죠. 특히 라이너와 베르톨트의 정체가 밝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가 거인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기에 충격은 몇 배나 더 컸습니다. それよりエレンを連れて離脱しろ一刻も早く 다복 거인 일행에게 붙잡힌 에렌은 조사병단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하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거인들의 공격에 자신은 물론 미카사의 목숨까지 잃기 직전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데요. 何にもできねえじゃねえかよ何にもできないままだったよ 게다가 그 순간 눈앞에 몇 년 전 어머니를 잡아먹은 거인까지 나타나며 에렌은 엄청난 분노와 절망,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에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든 건 미카사의 한마디였는데요. 私に生き方を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フラを巻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そんなもん何度でも巻いてやる。これからもずっと俺が何度でも。 마침내 몸속 깊숙이 잠들어 있던 시조의 거인의 힘을 각성하는 에렌. 이윽고 에렌을 공격하던 주변의 거인들이 일제히 에렌의 의지에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전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인들이 오히려 에렌의 편이 되는 순간 조사병단은 물론 적들까지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죠. 개인적으로 이 각성은 그간 쌓여온 작품의 전체 구조를 한순간에 뒤집는 순간이었기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 속 전집중 호흡은 극한까지 끌어올린 이들은 극도로 높아진 체온과 심박수, 다른 반점 각성자와의 공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한계를 돌파하면 몸의 반점을 각성하게 되는데요. 반점을 각성하면 신체 능력과 회복력이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この小娘宣告よりも動きが早い。朝初めからあったか。 주인공 탄지로 역시 다키와 규타로 남매와의 혈투 끝에 마침내 반점을 각성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는데요. 鬼が2人になってる。帯鬼も死んでいない。分裂している。 탄지로는 다키 하나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히노카미 카구라를 꺼내들 만큼 극한에 몰려 있었지만 다키는 쓰러지기는커녕 오빠 규타로를 불러내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그리고 규타로는 지금껏 상대했던 혈기들을 뛰어넘는 괴물이었습니다. 俺が切るんだ首を絶対に切るな。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던 탄지로의 신체가 혈류와 온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는 순간 이마에 있던 흉터에서부터 반점이 시작되는데요. 全身の力で切るんだ。この100倍の力。 그 순간 보여준 탄지로의 압도적인 힘은 그동안 전설로 전해지던 반점의 위력을 제대로 증명해 주었죠. 평생 땅속에서만 우울하게 살아가던 시몬은 동료들과 함께 답답한 하늘을 뚫고 자유로운 우주로 날아가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자 안티스파이럴이 나타나 인류, 나선족은 멸망을 가져올 뿐이라며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螺旋の力に溺れる愚か者たちを潔く散る。 하지만 시몬과 동료들은 다시 땅속으로 숨지 않고 우주의 절대자 안티스파이럴과 끝까지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애니 역사에 남을 전설의 결전이 시작되죠. 안티스파이럴의 우주급 공격에 나선족이 전멸 직전까지 몰린 순간 지금까지 함께 싸워온 동료들의 의지와 먼저 떠나간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며 마침내 전설의 메카 천원 돌파 그랜라간이 탄생합니다. 俺たちは1分前の俺たちよりも進化する。食らえギガドリル。 천원 돌파 그랜라간은 파괴 에너지를 흡수해 만들어진 은하계보다 거대한 메카였지만 모두가 이 장면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스케일 때문이 아니죠. 안티스파이럴의 힘에 끝없이 부서지면서도 계속 끝까지 결투를 이어가는 인류의 모습이 많은 팬들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覚えておけ。俺のドリルは天を作るドリルだ。 오늘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각성 장면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강해졌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감정은 물론 작품의 엄청난 반전을 선사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더 신선하고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나 감동을 안겨주었던 장면은 어떤 작품인가요?